시장의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매주 월요일인 오늘은 수급 동향 꼼꼼히 분석을 해보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보는 시간 갖고 있죠. 오늘도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또 줄기차게 팔자를 외치더라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5천억 원 순매도였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1,400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팔던데요. 일단 수급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대한 스탠스는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도 쪽, 그러니까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착실히 이행을 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간 선거,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국내 쪽에서 어쨌든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중간 선거 잘 넘겨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해줘야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11월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그나마 담은 종목에서도 체크가 가능하더라고요. 종목별 흐름들 살펴볼까요?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현대건설을 제일 많이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그리고 이제 3위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롯데케미칼 이렇게 순으로 순매수가 코스피에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포스코 캠텍, SK 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대아티아이 순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눈에 띄는 거는 지수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 인버스에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걸 설명하기 앞서서 코스피 쪽에서 현대건설은 그래도 담았던 부분은 긍정적으로 포착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내내 매수 우위여서 근데 주가는 그 똑같은 기간 동안 하락했단 말이죠. 예. 현대건설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건설주 중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건설주 중에서 탑픽은 GS건설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이 일단은 사상 최대 실적 분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일단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건설주를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GS건설을 탑픽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남북경협 이슈랑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연초 이후에 올라왔지만 사실 7만 원대부터 지금 한 4만 6천 원, 그러니까 5만 원대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현대건설보다는 GS건설 쪽으로 더 포커싱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들어온 것 중에 이제 앞서도 이제 코멘트 해주셨지만 인버스 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자체 ETF 종목명을 보면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은 코스피 200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버스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 기초자산이 빠졌을 때 수익이 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수가 하락했을 때 일단은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뒤에 이제 이 2배라고 이제 2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락한 부분들의 2배만큼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10월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13.48%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12% 정도가 이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선물 기준으로도 약 이제 한 12% 정도 월간으로는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 이 기초자산, 그러니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월 들어가지고 29% 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초자산을 추적 오차 없이 잘 이게 이제 반영을 해줘야 사실 좋은 상품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워낙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쪽에 대한 관심이랑 그다음에 매수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기초자산에 대한 움직임보다 더 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가슴이 쓰린 게 뭐냐면요.
지난주 동안 개인은 레버리지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 그리고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기관도 인버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 보고 이 미래를 내다보는 이 시각이 달랐다라고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개인들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는 한쪽 종목이나 한쪽 섹터 이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 업종이나 섹터 내에서 투자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지가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사실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선물 인버스나 이쪽 부분으로 큰 수익을 내기를 위해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지 쪽에 대한 물량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주식을 일시적으로 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상품들이 필요하고 해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인버스 상품으로 활용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해지용으로 이제 비중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쪽에 대한 그 방향성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가지고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시장이 하락하는데 일부 투자자분들은 분명 인버스를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이제 레버리지 쪽에 대해서 뭐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수급 그 상황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코스닥 쪽에서 살펴볼 종목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포스코캠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전기차 종목들 일부 변동성이 있었지만 지금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 조정에도 이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적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 그룹 내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변동성 시장을 이용해서 뭐 투자를 좀 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안주로서 예. 포스코캠텍 살펴보셨습니다. 기관은 한 주 동안 어떤 종목 담았는지 이어서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그리고 LG화학, 한국전력 순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파라다이스, 바이로메드 그다음에 모두투어 순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덱스 인버스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했던 것과 같은 의견이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 대한 그 선물 인버스를 매수를 했다라고 보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이제 순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변동성이 이제 큰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스닥 주도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차익 실현의 수급 주체는 기관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매도를 하면서 사실 선물 인베스트 쪽으로 해지를 추가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보다 사실 그 큰 폭의 조정, 그러니까 한 18%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외국 기관들 입장에서는 해지뿐만이 아니라 수익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도주들에 대한 그 변화를 좀 지속적으로 팔로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수급이 쏠렸던 종목들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장 전략이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번 한 주 또 참 녹록치 않은 그런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국 증시보다는 외국 증시 올라갈 때는 차별화 보이다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뭐 낙폭도 그들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사실 그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수출 위주의 이제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백약이 무효한 그런 시장이다.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오기를 사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 수급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중간선거,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을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와야 외국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전까지는 사실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특히나 이게 연말이면 연기금 자금 집행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시장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버팀목도 없기 때문에 그 기관 수급이 사실 언제 집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뭐 그 공석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이 투자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시장을 버렸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뭐 연기금이나 아니면 기관 쪽 수급을 강하게 기대하려면 사실 뭐 내년, 그리고 아예 연말 쪽 드레싱 쪽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간략하게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KB금융인데요. 시장 조정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빠져 있고 변동성이 좀 적은 금융주 이제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도 금리 인상 쪽에 대한 스탠스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금융주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57,000원, 손절가는 4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간만에 금융주 말씀해 주셨네요. KB금융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57,000원, 손절가 48,000원 기억해 두셨다가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중 조명 위진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출발 마켓온 일부로 이어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